일제강제징용 가해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오늘 밤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보복 조치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며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상 보복 수위와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틱톡이 미국 정부를 중국 공산당으로 빼돌릴 수 있다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45일 시한부 협상 승인을 내리며 그 배경과 여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 자정 발생합니다. 우선 개념이 좀 어려워서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편지를 받지 않을 때 의도적이든 어떤 사건에 의해서든 편지를 받지 않게 되면 이쪽에 의사표시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효과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시송달 제도를 전 세계가 두고 있는데요. 네. 편지가 연락이 안 될 때는 법원이 대신에 법원 사이트에 이 내용을 올리고 매달 며칠까지 연락이 안 되면 편지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시송달인데요. 바로 일본 제철에 대한 공시송달이 오늘 밤으로서 이제 시한을 차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 제철이라는 회사, 지금 신일철 죽음에서 최근에 회사 이름을 다시 일본 제철로 바꿨어요. 네. 이 신일본 제철이라는 회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강제징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그 후손들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상을 주라고 판정이 났는데 일본 제철은 나 몰라라 그러고 오불관원으로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일본 제철 주식이라도 우리가 대신 찾겠다. 그래서 P&L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압류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법원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제철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제 드디어 공시송달 관련 법에 의해서 오늘 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시간 정도 있으면 그러네요. 이제 공시송달이 완성돼서 강제 집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후 절차는 이제 11일까지 일본 제철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명령이 확정이 되는 건데 사실 실제 또 이게 그 압류를 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런 어떤 공시송달을 받았을 때 그 상대방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7일 내에 항고를 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일본 제철의 오불관은 나는 모르겠다라는 이런 자세로 미루어 봐서 네. 즉시 항고할 가능성은 거의 미미하다. 그렇게 보면 7일이 지난 내일 아침으로부터 7일이 지난 8월 11일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이 일본 제철의 한국에 갖고 있는 주식 그것은 완전 압류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법원에서 이것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조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원의 재판 계류 중입니다. 네. 이게 몇 달 걸릴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을 얼마나 하느냐. 또 공개 경장 입찰을 했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일은 얼마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이 중대 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일본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것을 흔히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네. 할 표현하죠.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이 강제징용을 둘러싸고는 서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을 지금 건너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일본이 사실 우리의 이런 조치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복의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그 참 일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두 가지 카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의 소재 부품, 포토레이스트라든지 불화수소 이런 걸 제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서 작년 꽤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현재 이런 방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 간의 징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일본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두 번째 가능성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일본 제철의 징용 판결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재판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확장되지 않게 측면에서 전공법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한국에 다 우리는 보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이 부당하게 뺏어가니까 일본도 거기에 마땅해서 대응해서 한국 기업의 송금 중단 또는 관세 인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포스코가 당시에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돌려내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네. 일본에 있는 포스코 회사의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전략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공법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우리로선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외교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 두 가지가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일본의 어떠한 보복 조처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이를테면 소부장, 소재 부품, 소재 장비의 일시적인 수출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제3시장을 열어놓는 것. 예. 그다음에 또 송금 중단을 했을 경우에 일시적인 유동성 이 불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화당국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도 있고요.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상응하는 이런 다양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일제시대 때 일본이 과연 무슨 행동을 했고 그 후로 어떻게 보상을 하지 않았던가 여기에 대해서도 외교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은 사실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제적인 보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두 나라가 특히 이제 일본이 네. 과거에 일제 강점기 당시에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강제징용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득을 보장하지 않았던 과거의 전과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네. 현재 법원이 판정한 배상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가의 자존심 싸움,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돈 2억 원을 주게 됐을 경우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이제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이 역사 전쟁에서 과거의 시시비비를 명확관화하게 밝혀내고 그에 따라서 사과를 받는 그런 방법이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 금지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를 45일 안에 끝내라는 조건을 달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순식간에 계속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하게 매 시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공산당의 사실은 추구다. 틱톡을 통한 미국에서의 각종 인터넷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에서의 활동을 막아야 된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과 인수 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기자들에게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약 한 4시간 전에 갑자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했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45일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번 인수를 해봐라. 이랬는데 이 대목에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틱톡의 미국에서의 경영에 대해서는 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인수를 시켜서 미국 회사가 관리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아예 사용 중지를 하느냐, 요 방법이 앞으로 45일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많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인수를 허용할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때 가서라도 틱톡의 완전 미국 내 활동 중단 카드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틱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이런 중국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제재 대상을 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의 중국의 이 소프트웨어, 특히 인터넷 포털이 각종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 포털 이용자들의 사용 패턴과 정보를 가지고 미국의 안보를 가져간다. 네. 이런 차원에서 국가안보법 1977년에 만들어진 국가안보수권법을 지금 정식으로 걸고 있고요.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도 틱톡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위챗이라든지 바이두 같은 회사도 정면으로 걸겠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에 이 대목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한판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회사를 일체 허용하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전쟁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정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